멈춰버린 시신의 시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전말. 제주의 검은 바다가 기억하는 비명. 대한민국의 보석, 평화와 낭만의 상징인 섬 제주. 하지만 2009년 2월의 제주는 우리가 아는 그 푸른 바다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날카로운 칼바람이 골목마다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휘몰아치던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어두운 겨울이었죠. 기묘한 기록보관소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관소, 깊숙한 곳에서 꺼내볼 기록은 자연의 선미마저 비웃듯 시신의 온도가 유지되었던 기이한 미스터리, 그리고 단 1mm의 실오라기에 매달려 9년 만에 지옥에서 끌어올린 악마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넘게 차가운 노상, 배수로에 방치된 시신이 마치 방금 전까지 숨을 쉬었던 것처럼 온기를 품고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학적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 시간의 왜곡 뒤에는 과연 어떤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안개 낀 제주의 밤거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진실을 묻으려 했던 자와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려 했던 자들의 3000일에 걸친 집념의 사투입니다. 운명의 새벽 3시 사라진 보육교사. 2009년 2월 1일 새벽 3시경 제주시청 인근에 번화가는 명절 연휴에 들뜬 기분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27세의 성실한 보육교사였던 이 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고 행실이 바른 인물이었기에 그날도 적당한 시간에 귀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택시 탔어. 금방 갈게. 이 평범하고 따뜻한 안부 인사가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가 탄 택시는 어둠을 뚫고 그녀의 집이 있는 애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는 안락한 집이 아닌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심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나도 이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지각 한 번 없던 그녀였기에 어린이집 동료들은 즉시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차가운 기계음만을 내뱉으며 꺼져 있었습니다. 제주 전역에 불길한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제주시 내의 모든 CCTV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제주의 치안 인프라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도처에 널린 것은 어둠뿐이었고 간간히 찍힌 카메라 속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전조등의 잔상만이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기묘한 도발 가방의 출현. 실종 사흘째인 2월 3일 수색팀은 뜻밖의 장소에서 이 씨의 가방을 발견합니다. 발견된 장소는 그녀의 집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제주시 아라동의 한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수사팀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종 당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진눈깨비가 날리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사흘이나 노상 주차장에 방치된 가방이라면 흙탕물이 튀고 비에 젖어 엉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가방은 마치 방금 누군가 정성스럽게 닦아 내려놓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가방 안을 확인한 형사들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지갑 속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와 화장품 등 모든 소지품이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전적 목적의 범죄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이 가방을 숨기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차장에, 그것도 새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놔둔 것일까요? 범죄 전문가들은 이를 범인의 교란이자 도발로 해석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으며 자신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비열한 행동이었을까요? 수사팀은 가방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밤낮 없는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 수백 명의 목격자를 찾아 나섰지만 범인은 이미 안개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장 근처의 지문조차 나오지 않는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고내봉 배수로에 비극 멈춰버린 시간. 실종 8일째인 2월 8일 오후 2시경 애월읍 고내봉 인근의 좁은 배수로를 지나던 한 농민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배수로 안에 이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신은 일부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목에는 끈에 의한 압박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자들이 시신을 검안하는 순간 현장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법의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제주의 2월 초수는 영하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와 습도가 특징입니다.
28일 동안 야외 배수로에 방치된 시신이라면 당연히 차갑게 식어 사후 경직을 넘어 부패가 진행되어야 정상입니다. 피부는 검게 변하고 가스가 차올라야 했죠. 하지만 이 씨의 시신은 마치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던 것처럼 피부색이 선명했으며 직장 온도 등 체온을 측정했을 때 주변 기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신은 지금 막 사망한 것 같습니다. 혹은 사망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의 이 한마디는 수사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맞다면 이 씨는 실종된 일주일 동안 어딘가에 감금되어 살아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경찰이 제주도 전역을 이잡듯 뒤지며 그녀를 찾고 있을 때 범인은 그녀를 바로 곁에 가둬두고 경찰의 수색 상황을 뉴스로 시청하며 즐기고 있었다는 소름 돋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범인은 일주일 동안 그녀를 데리고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왜 하필 8일째 되는 날 그녀를 살해해버린 것일까요? 수사팀은 이 사라진 일주일의 공간을 찾기 위해 제주 전역의 냉동 창고, 축사, 지하 저장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심지어 범인이 시신을 냉장 보관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 창고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 수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시간의 미스터리는 당시 제주 시민들에게 상상 이상의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웃의 집 지하실에 실종자를 가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5,000대의 택시를 향한 집요한 추적.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 택시를 유일한 단서로 삼았습니다. 당시 제주도 내의 모든 영업용 택시와 법인 택시, 그리고 흰색 경찰을 포함해 무려 5,000여 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은 지금처럼 GPS 관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일일이 택시기사들을 만나 그날의 운행 기록지를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묻고 차량 시트를 뜯어내 혈흔 반응 검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9세 택시기사 박 씨가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실종된 제주시청에서 애월 방향으로 운행했던 기록이 있었고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계속해서 번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근처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손님을 태워다 주러 갔다고 말을 바꾸는 식이었죠.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자가 범인이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박 씨의 택시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피해자의 DNA나 혈흔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차를 완벽하게 세척했고 시신을 유기할 때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박 씨의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수갑을 채우지 못한 형사들은 분함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제주 시민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택시 타기가 무섭다며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사라졌고 도시는 밤만 되면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주의 거센 바닷바람 아래 파묻히는 듯했습니다. 2010년 결국 수사본부는 해체되었습니다. 기록보관소의 한 구석으로 이 사건의 서류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밀려났습니다. 3,000일 뒤 다시 열린 기록보관소. 세월이 흘러 2018년.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주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의 마음속엔 여전히 이 씨의 억울한 죽음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수사팀은 다시 한번 그 무거운 증거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9년 전 보존해두었던 피해자의 무스탕 코트와 용의자 박 씨로부터 압수했던 셔츠, 그리고 택시 시트에서 채취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조각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9년 전에는 기술의 한계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2018년의 고해상도 현미경과 탄소, 동위원소 성분 분석기 앞에서는 명확한 증거로 탈바꿈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무스탕에서 나온 아주 미세한 동물성 섬유 조각에 주목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1mm 이하의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분석 결과 이 섬유 조각은 박 씨의 셔츠와 당시 그가 몰았던 택시 시트의 성분과 소수점 단위까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박 씨의 옷에서도 피해자의 무스탕에서 전이된 미세한 털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학의 황금률인 로카르의 법칙의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범인은 시신을 닦고 차를 세척하며 9년을 평범한 이웃으로 살았지만 옷감과 옷감이 스치며 발생한 미세 섬유의 고차 전이까지는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9년 동안 자신의 완전 범죄를 확신하며 비웃었을 범인에게
그날의 실오라기 하나가 9년 뒤 그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과학이 풀어낸 시간의 미스터리.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9년 전의 먼지가 어떻게 지금 유효하냐며 법정을 조롱했죠. 하지만 법의학은 시신의 온도 미스터리마저 과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대대적인 재현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의 습하고 차가운 겨울 공기, 그리고 시신이 놓였던 콘크리트 배수로의 독특한 구조가 일종의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하여 시신의 부패를 늦추고 체온 저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범인이 일주일 동안 그녀를 살려두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의 죽음을 잠시 멈춰 세웠던 것입니다.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은 어쩌면 그날의 차가운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판부는 이 과학적 증거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무스탕의 섬유와 택시 시트의 섬유가 우연히 서로의 옷에서 발견될 확률은 과학적으로 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9년 대법원은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9년의 긴 세월, 딸을 가슴에 묻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인고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끈질기게 사건을 놓지 않았던 형사들의 집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기묘한 기록보관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록은 단순히 한 명의 살인마를 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마가 아무리 치밀하게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려 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를 가리키는 증거가 된다는 장엄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이토록 시리고 아픈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주의 택시들에는 블랙박스와 GPS가 의무화되었고 우리가 누리는 안전의 밑바탕에는 이처럼 뼈아픈 희생과 노력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귀갓길을 지켜주는 그 작은 가로등 불빛들이 언제나 안전하길 빌며 기묘한 기록보관소에 서고 문을 닫습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날의 공기를 잊지 않는 한 말이죠.